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풍이천 중계관 총괄 부원장 맡고 있는 선덕고 담당 최형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입장하시지 않으신 분들 또는 원래 기존 간다면은 온오프라인 동시 송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필 오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좀 온라인 간담회로 이렇게 좀 급하게 바꿔서 공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 영상은 당연히 밴드에 남을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될 것이니 추후에 원래 예정돼 있던 영상 또 이런 기말고사 대비 전략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중간고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중간고사의 경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니터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하면서 같이 소통해가며 간담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번에 간담회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학교의 경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아마 이번에 좀 호되게 당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준비를 잘 하셔서 잘 대비가 됐던 분들도 계실 거라 보이는데 기말고사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말고사는 뭘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얘기를 하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풍이천에서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어떻게 막아주고 있냐 이런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히 중간고사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간고사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간고사 경향들, 그리고 정확하게 어렵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리면서 상담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도대체 경향이 무엇이길래 우리 아이는 왜 이게 안 됐을까,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난이도 제가 평가했을 때는 당연히 최상입니다. 최상의 난이도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 경향에서 저희가 아이들이 1등급 맞았다, 내신 1등급이 나왔다, 그런 친구들을 되게 병행을 한 3가지로 정도 봤는데, 그럼 보면은 대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라는 겁니다. 선도권 친구들 모의고사 굉장히 잘합니다. 대다수가 1등급을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이제 중등 일탈을 좀 덜 벗었다든지 아니면 준비를 많이 못했다든지 아차 싶었을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모의고사 1등급이 이미 완성된 상태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신 예습이 결국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예습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 부교재가 이미 2권이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살펴봐야만 좋은 결과가 좀 나온다라는 걸 보고 싶죠. 그러면은 이 부교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531 현대식 프로젝트라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재 문학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시험의 등급 간의 격차 또는 최상위권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 시험을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가 포인트인데, 일단은 이번에 보면서 아이들이 되게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이 특히나 많이 느꼈을 게 내신 대비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 자체를 안 알려줬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친절하게 얘들아 이거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도 안 해준, 그러니까 수업도 안 해준 범위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역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다수의 친구들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보기 통한 외적 중급파하고 문제풀이가 실전 적용이 잘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못 맞춥니다. 어쨌든 그 작품에 대한 심화 내용 이해 같은 것들은 발췌본은 어떤 내용을 따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내용은 읽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보기 외적 중거를 읽고 푸는 그 공부 방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 사실 이 모의고사에, 여기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국어의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판가름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기 지문이 나왔습니다. 외부 지문이 나왔고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배웠던 지문 같은 경우들은 학습을 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곧잘 풀어내겠죠. 하지만 외부 지문이라든지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항력은 어떻게 그려진 것이냐? 결국 여기서도 모의고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의 모태가 결국 모의고사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의고사가 나와야 기본값이 있어야 내신 1등급으로 향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전제 조건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가 실전에 적용이 과연 되었는가. 문제풀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저희가 같이 좀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문제풀이 강의를 사실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그 문제풀이 강의 또 밴드에도 영상 올려놨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풀고 있는 잘못된 방법들 내용들을 모두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암기가 된 채로 그 작품 내가 아는 채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풀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들을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면서 실전 문제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수 있겠는데 문법이 1, 2, 3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네, 1번 문제 많이 틀린 이유가 사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했으면은 뭐 아는 친구들 맞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1차 오류가 생겼고요. 두 번째, 본문 속에서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또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가 여기서 오류가 범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글을 통해서 올바른 정답으로 갔는가 못 갔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본문이 거의 한 바닥 정도 되는 한 단 정도 되는 긴 지문이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답의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단만 제가 따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동사 활용에는 뭐뭐는 하이픈는 는다, 느냐, 는구나가 쓰이지만 뭐 형용사 활용에는 이렇구나 라는 게 포인트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 그러나 감탄을 표현하는 경우 어라, 아라가 형용사에 활용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자, 포인트는 요 두 가지였습니다. 요 한 문장과 요 한 문장 이렇게 요 대목을 찾아낼 수 있었냐 없었냐가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었겠죠. 1번 문제였습니다. 1번의 오답률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좀 틀렸죠. 구분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정확하게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것만 알아도 되냐? 아닙니다. 예뻐라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였는지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준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나서는 자 보기 안에 있으니까 본문 안에 있으니까 찾아봐 이걸 갖고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 아이들이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국어를 미리 준비했던 친구들은 풀었겠죠. 잘 아는 친구들은 했겠죠.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뻐라 같은 경우 형용사에서 어라가 결합한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근데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린 문장에서 이 근거를 찾아보면은 사실 얘는 문법적이다. 왜? 감탄어로 감탄사처럼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기억을 소거해서 기억을 지운 다음에 답은 4번, 5번에서 무조건 찾았어야 된다. 그러면은 리을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서 봐야 되는데 차례대로 니은을 보면은 너는 주로 노래를 하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어색한 표현인데 이거부터 이미 오류가 있겠다. 그러면 사실 답을 5번으로 잡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선생님들의 방법이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다 보죠. 고민을 하죠. 헷갈리죠. 본문 다시 보죠. 시간이 1번, 2번 문제 푸는 데서부터 한참 걸리는 겁니다. 특히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의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배경 지식이 없으면 또는 공부를 안 했으면 풀 수조차 없는 키워드 문제였죠. 그러니 아이들이 1번부터 좀 막혔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비문학이 나왔습니다. 독서지문 2지문이 나왔는데 독서지문 하나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거기서도 아이들이 지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나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즉 앞에서부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뭐야 잠시만 영상이 좀 잠시 끊겼을 것 같은데 차질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영상이 잠깐 끊겨서 차질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가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보는데
여기 나는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정 시어의 반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키워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요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와 다는 의미가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사실 앞부분에 전제가 있어야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글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주제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는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찾아보자 라고 저희는 분리를 해놓죠. 그래서 요거 있니? 요거 있니?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거 있니? 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이 작품들, 위 작품들에서 자연물에 뭔가 정서라든지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가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 학습만 정리가 잘 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서 시간을 뺏긴다 또는 틀렸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학에서 어려웠던 걸 참 보시면은 갑자기 학부모님들과 저는 좀 익숙할 수 있겠지만 신해철 씨의 재즈 카페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갑자기 문제가 이상해졌죠. 좀 창의적이죠. 그래서 보면은 본문에 대한 내용과 이 노래 가사를 비교하는데 아이들은 이 노래도 못 들어봤을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본문 내용만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 보면은 이거를 쭉 읽고 나서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근거도 분명 여기 뒷부분에 뒷단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뭐지? 이거 어렵지 않나? 거부 반응부터 든다는 거죠. 학부모님들께서도 시험지 한번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풀만합니다. 읽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근거를 잡을 수 있겠지. 풀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코로나19가 문학시험에서 웬 말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미 언택트다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얘 또한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낯설 뿐이지 문제는 쉬웠다라는 거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함정. 아이들이 여기서 시간을 꽤 많이 소모를 할 수 있게 또는 이게 맥락이 뭐지? 라는 거 당황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는 본문 작품에 나와 있는 이 이중적인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키워드는 여기 있었죠. 온택트 해박사는 인간 재화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해준다. 또 연결과 반대되는 말은 단절이라고 하죠. 연결과 단절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속성이 작품 속에서 있었냐? 그래서 바로 1번으로 골라라 하는 걸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적용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 점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찾아내는 연습이 과연 되어 있는가? 이 점을 이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시험이구나. 이런 게 킬링 포인트로 나왔었구나. 그러면은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나와 있고 계속 몇 년째 학교에서 기준되게 잡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확정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파트 교과서 부분에서는 5단원의 문법이 들어갑니다. 음운 변동, 그다음 문법 요소라고 하는 챕터인데 여기에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아주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사실 여기다 넣진 않았어요. 왜냐? 작년에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 3년 전에는 들어갔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임의로 넣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파라고 봤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교과서가 요거만 사용을 했고요. 재작년 2년, 3년 전에는 교과서에서 토론이나 비문학 지문들이 더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로만 한정 지을 것인지 아닌지는 학교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겠죠. 저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미리 준비할 뿐입니다. 알파 되는 거는 6월에 또 집중 내신 기간 내에 들어가면 좋겠죠. 두 번째는 5.3의 현대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에서 3까지였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예견하시기에 4에서 6까지 나가겠구나. 그리고 학교 그 531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가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용한다고 하면 3으로 나눠서 분기별로 또 시험 대비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대목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 7에서 12까지를 지금 견지해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 독서, 문학 다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번에 되게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선생님들께요. 어떤 부분이냐?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 수업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하다 시험 범위로는 잡혔지만 중요한지 아닌지도 얘기를 안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에서 그냥 이게 테스트 수행평가식으로만 아이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웬걸? 시험이 많이 나왔죠. 문법 3문제 나왔죠. 독서 지문에서 4문제 나왔죠. 7문제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작품들 한 4-5작품 나왔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험 범위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아주 공평하게 잘 내셨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친구들은 괜찮았겠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당했죠. 그래서 이 531 대비가 잘 안 돼서 뒷부분이나 공부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아셨다라면 지금부터 531 모의고사 또 문법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준비할 수 있는 범위대로 한번 가보면은 챕터를 3가지로 다시 나눠놨습니다. 그럼 교과서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문법입니다. 문법이 포인트죠. 그래서 기말 시험은 문법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부교재가 2권이나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문법이 3분의 1,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여기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문법은 기본이다. 기본값입니다. 선덕고 문법이 이 은상 그 중계동 학군에서도 4년 으뜸일 텐데 진학률이라든지 시험 난이도라든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이 문법을 안 틀립니다. 왜 안 틀리냐? 어려운데 잘하니까요.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문법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그리고 다른 변별력은 결국 문학에서 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예상 시험 범위는 의문과 의문 변동, 문법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기본 개념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 개념 암기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는 개념 내용들은 충분히 다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나 적용하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이론 외우고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어라.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내신형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당연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치 고1, 2, 3 기출문제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저희 이번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과제 프린트가 나가고 특강을 들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일에 또 이제 원래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이제 분배가 배부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문법에서 절대 시간이 오래 끌려서는 안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고 아는 대로 내가 다 외운 대로 바로 기계처럼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문법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포인트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런 걸 말씀해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내신형 암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형 문제입니다. 그럼 사실 다음 중 국어의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답은 한 5초 만에 1번으로 딱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모음 W가 O가 쓰이는 이중 모음은 5개다 아니면 4개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분명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골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고르지 못하는 거죠.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런 내신형 그냥 말 그대로 이거 외워서 직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얘네들 이런 보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보이냐? 모의고사에 이미 쓰인 겁니다. 근데 그 쓰인 개념을 가져와서 단어 예문만 바꾸면 그럴싸한 문법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사실 내기가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모의고사 예문이나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오죠. 그리고 역시나 다른 내용들 보기에서 문학 개념을 우린 충분히 줬어 또는 문법 개념 충분히 줬어 너희가 읽고 풀어볼래? 이건 거의 모의고사식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 보는 개념을 여기서 자 사동문이 뭐지? 여기서 처음 읽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이미 망했죠. 공부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뭔지 빠르게 파악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릴, 미음 보고 여기에 예시로 적용이 되는 건지를 찾아내야 된다. 이것 또한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문제 사례들은 다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신형, 암기형 문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를 얼마나 많이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하다. 531 현대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531 현대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테마 주제들이 항상 교재는 시대의 흐름으로 가든지 작품의 주제로 가든지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저희가 봐야 되냐? 현대시 문학에서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다. 그럼 그 작품들 위주로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시험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랑 겹치는 교과서 범위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그 교과서, 어차피 미래인이라고 하는 교과서의 문학 작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 했다면은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범위를 갈 것인가? 만약 겹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공부 잘해놓은 친구들은 2학기 중간고사까지 미리 대비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문학 공부 또한 역시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어떻게 정리를 하냐? 첫 번째, 일단 친구들아, 우리 이 내용이 뭔지 알아볼까? 그래서 내용을 이해해라.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어가 뭔지, 시구가 뭔지, 시행이 뭔지,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 주제의식이 뭔지 등등등 그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내라. 문학 문제를 내는데, 시 문제를 내는데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내용부터 봐라.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거를 우선시둬요. 선생님, 이 표현 뭐예요? 이 표현법 뭐예요? 요거 나와요? 또는 요게 이건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수업 다 듣고 한 3일, 일주일 이 정도만 주고 마지막에 외우면 됩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중에 봐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이 작품의 주제가 뭐고 내용이 뭐고 여기에 의미가 뭐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시에 대한 내용 정리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범위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문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무조건 이 내용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본 최소한의 문제만 풀어낸다라면은 대다수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는 내용을 이해해라, 외워라, 암기를 해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표현법입니다. 표현법.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항들에서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험 범위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 그 발문에, 문학 발문에 항상 첫 문제로 나오는 게 표현법이기 때문에 발문이 보통 한 10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10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법 정리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안 틀리죠. 왜? 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기본값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킬링 포인트겠죠. 연계 지문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교가 돼야 되는지는 실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용을 이해해라.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말 그대로 이 작품, 이 수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한번 봐라. 그냥 하나,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와 전혀 상관없는 기출문제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서 그냥 아이들이 이 내용이 이거구나, 그래서 쭉 읽고 풀어내는, 사실 모든 국어 문제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봤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이해 부분에서도 이 기말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유래라든지 아니면 사례, 아니면 여기 작가에 대한 정보, 또는 시대적 상황, 또는 작품에 대한 추가 영역 이해, 이런 걸 하나 가져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 보기까지 맞췄다. 불가능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어떤 거 긁어오셨는지를 모르는데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내용을 독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또는 요 내용대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심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얘 같은 경우는 아예 A 지문, B 지문 비교할래? 비교해서 공통점 찾아볼래?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 범위 안에서 예상치 못한 짝꿍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찾아야 된다. 헤아려야 한다. 라는 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 보기 적용, 이 문제 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런 갈래라는 거죠. 요런 특징들로.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가 해주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항상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20년치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소스들을 다 가지고 오죠. 그러면은 그 기출문제에서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변형해서 내시냐?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예, 일치되는 경우도 없었고요.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왜 봐야 되냐? 예, 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발문 근거를 잡아오는 방식이 모의고사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줄 수 있게끔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현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표현법 가와 다에 대해서 세 작품이 나오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모두 표면상에 드러나는 화자의 독배. 그러면 아이들이 꼭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표면상에 드러난 화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 작품에서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있는지 없는지, 표면인지 이면인지 이거를 먼저 분간하라는 건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넘기고 표면상에 화자가 드러났는지 없는지만 그거부터 보라 얘기를 하죠. 그럼 과거사를 직접적으로 구별하고 있니? 화자는 특정 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 가정하고 있니? 이 내용들은, 이 특징들은 이미 본문 속에 깔려있는 바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품만 딱 보면 그 키워드가 바로 돌출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읽고 파악하고 있다. 요 내용이 뭐지? 그건 본문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거나 복습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이런 문제들만 있냐? 아닙니다.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서도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작품 밖의 서술자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이미 아이들에게도 작품 밖의 서술자다 그러면 소설의 이론에서 이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 작품은 소설의 외부 지문으로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연계로 나오겠죠. 그러면 단독으로 나왔다 없어요. 이번 시험 범위 소설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마두텅의 모의고사에서 있는 지문 발췌해서 가져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하고 학원 수업 충분히 듣는다라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묘사했냐? 그러면 외양 묘사에서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는지 이거를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구어체로 등장인물 간의 대화, 구어체는 그럼 뭔데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많이 있는지, 속담을 사용하여 속담 여기에서 인용된 게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상의 특징 정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아이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주된 포인트로 드러난다라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내용과의 외부 지문 비교 분석인데, 근데 비교 분석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시험 범위로 잡혀 있는 그 지문에 대한 내용 정리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마더텅 모의고사입니다. 마더텅 모의고사. 그래서 예상 시험 범위는 7에서 12조, 문법, 독서, 문화, 전범위에 걸쳐서 다 나올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저는 아무런 억과 심정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지문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혼자 풉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답 노트를 학교에서 적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해를 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안 해줬어요. 아이들이 중요한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고 봐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수업이 없었다. 혼자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함정이 생기고 여기서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학교가 선덕고다라는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철저하게 선덕고는 학원의 도움을 받으라. 과외의 도움을 받으라. 저는 단언하고 방향키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당장 푸세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3 때부터 또는 이번에 올해 들어오면서 첫 개강해가지고 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어차피 학교에서도 이걸 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푸는 친구라 이미 풀었는데 또 풀고 몇 번씩 풀고 학원 수업 듣고 학교에서 오히려 더 수업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시 듣고 그런 친구들은 이미 3번, 4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풀라는 대로만 그냥 매주차 2개씩 2강씩 풀면 되겠지? 헤헤, 너는 한 주차씩 풀면 되겠지? 늦었죠. 예,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풀어야 되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겨울방학에 이 마더톤 교재 다 풀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 끝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시험 들어갈 때 또 편집해서 또 주죠. 또는 아예 교재를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요. 그래서 사서 또 풉니다. 자료 정리된 거 또 주죠. 문제 또 주죠. 풀어요. 그러면은 3번을 보고 간 친구랑 그냥 주차별로 한 번씩 혼자 보고 간 친구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푸시라. 예, 와더턴 미니 모의고사 7에서 12 요거 20분입니다. 20분 미니 모의고사예요. 그러면은 6강이면 2시간이면 다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2시간 정도만 더 쓰셔서 정리를 해라. 틀린 문제 정리할 뿐만 아니라 맞은 것도 정리를 해라. 어쨌든 기본 틀이 있는 거고 거기에 문제 안에서 변형 문제가 나오는 거라면은 거기에 발췌되어 있는 지문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문제 2번, 3번, 4번 푸시라. 기출회독이 왜 기출회독이겠습니까? 여러 번 봐야 그 의도가 보이고 이 지문에 대한 내용 의도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라. 여기서 더 얘기 드릴 건 이 말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라.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지문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냐? 확보 필수다. 근데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족보닷컴 아니면은 남아카데미 아니면 국풍은 이제 외부에다 문제 내용 공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치면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들이 과연 다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그냥 무료로 떠돌아다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답안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혼자 그냥 풀고 답안지가 그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맞겠지 해서 그대로 외워버리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면 시험지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뼈아픈 실책이 되겠죠.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아이를 제일 난감했던 게 마더턴 미니 모의고사에서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말 준비 국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 일단은 비법을 좀 공개를 해드릴 건데 내신 대비는 365일 들어가야 됩니다. 네. 내신 대비가 평상시 학습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 시험 마지막 주 3주차 4주차 때 스퍼트 하지 말라. 항상 그렇게 해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미 문법이 수업이 1차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이 들어갔다고 했지 정리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5월 내에 지금 문법강 2번 진행했고요. 언제 했냐? 빨간 날 했습니다. 5월 5일, 5월 19일. 그래서 저랑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은 빨간 날 학교 개교 기념일, 학교 안 가는 날은 다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인 거죠.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특강 당연히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문법 범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저한테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들으니 학교 수업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그 수업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6월에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이 문법에 대한 내용 3번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에 5월에는 기본 개념 들어갔으면 학교 수업에서 개념 다시 보죠. 그리고 6월에 저는 실전 문제 적용 들어가죠.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기출문제 어려운 것들 1학년 거 안 봅니다. 1학년 문제는 기본값인 거고 무조건 2학년, 3학년 기출문제에서 학교 난이도가 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2학년에서 사실 구개정, 독서와 문법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지금 문법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맞는 대로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죠. 어차피 문법 개념은 1학년 개념이든 3학년 개념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범위 다르지 않습니다. 난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희 아이들 1학년 시험 준비하는데 수능 문제 풀리고 있는 거죠. 수능 기출문제 가지고 문법 개념 적용해서 풀어갈래? 이렇게 공부시켜야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잘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더턴 미니 모의고사 선행풀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저희 재원생 애들에게는 밤에 또 마더턴 미니 모의고사 선행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월은 아예 문법 끝내는 달이다. 문법 개념 다 익혀라. 정리해라. 요 얘기를 당연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범위 자료집, 그 다음 기출문제를 당연히 제공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교재 범위에 대한 자료집이 나가야 된다는 거. 어차피 문법이야 많이들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 많이 치시면 나와요. 그런데 그 문법 문제가 학교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비로 교과서 문법을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했었냐, 일단은 밴드에 다 올라간 포스터고요. 그래서 1학기 문법 정리 1탄, 2탄 해서 미래엔 교과서 5단원에 있는 내용 파트를 2개로 나눠서 정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당연히 수업 들었으니까 정리해라 문제 풀어라 하더라도 아이들 수업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당연히 유튜브에 당연히 있고요. 물론 이 영상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 아이들이 원할 때 당연히 다 주죠. 그러니까 재원생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다는 거랑, 아이들이 받게 될 자료가 2021학년도 선덕고 1학기 기말 대비 모의고사 기출문제, 요거 10년치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서 우리 아이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 이미 다 가든 거죠. 그 다음에 2탄은 EBS 교재 들어가죠. 세 번째 수능 특강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으로 2학년 기출, 1학년 기출, 점점 어려운 거에서 확인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들로 계속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도 문제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파트, 문학 자료집은 어떻게 나오냐? 이번에 중간고사 때 줬던 자료집입니다. 보면은 선독과 이건 제 표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531 현대시 부분과 마더턴 미니 모의고사 부분. 그래서 작품 목록이 다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면 상세적인 풀이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교재 자료집 정리가 어떻게 되냐? 한 줄씩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문이 나오면은 본문에 대한 테마에서 수업이 들어갑니다. 절대 정리된 자료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그냥 줘버리면은 수업을 안 듣고 집중이 안 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예 정리를 수업 시간에 다 할 수 있게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인강 영상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저는 이것만 봐도 아이가 공부가 됐구나 안 됐구나가 나오는 거죠. 암기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줄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일단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미 여기 해놨습니다. 아이가 설령 놓치더라도 이 텍스트만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 있게 다 써놨습니다. 표현법에서 나오는 건 이거다. 혹시라도 교재 가지고 계신, 이 자료집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번 중간고사에 나와 있는 범위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시구풀이 다 해놨고요. 주제의식도 있고요. 여기로 부족할까봐 상세 내용은 뒷페이지에다가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봐야 해답이 돼야 포인트가 또는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모의 기말고사입니다. 3개년 기출문제 일단 1학년 걸로 보냐, 아닙니다. 1학년 거 보죠, 2학년 거 보죠, 3학년 거 보죠. 물론 3학년은 거의 수능 특강이라 뭐 문법 문제 말고는 사실 가져올 범위가 없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시험이 문법이죠. 그래서 3학년 기출문제도 봐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출문제 계속 주면서 자체 변형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 기말고사 테스트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학원 내에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성적 리포트, 해설 강의 1번부터 끝까지 다 해줍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문제에서 뭔지, 이 문제에서 뭔지, 이 문제 포인트는 뭐였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맞았더라도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가는 맥이다, 팁이다, 이런 걸 들어라. 그 다음에 모든 수업 영상은 당연히 녹화가 되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할 수 있게끔, 이런 게 기본 학습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성적 리포트는 어떻게 나오냐? 뭐 예를 들어서 1차 모의 중간고사 때 이렇게 봤대요. 점수 나왔고요. 학원 내에서의 100분위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영역별 성취. 그러면 이 예상 점수는 어떻게? 22%니까 3등급 정도.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 중간고사 기말 또는 모의 기말고사 예상 점수들대로 나오니 아이들에게 급하다, 야 큰일 났다, 너 이것밖에 안 나온다, 또는 너 망했다. 그러니까 계속 보강하죠. 진단을 해주고 나서 저는 보강, 피드백, 클리닉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야자 뺄 수 있니? 그럼 빼고 와라. 평일에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 비교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수업을 선도급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학교 전혀 보지 않습니다. 선도급만 봅니다.
그래서 선독고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해야 되는데, 오답을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원 자체 내 프로그램 중에서 SLS라고 하는 오답 노트 그 시스템을 좀 가져왔고요. 아이들이 본인 화면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 학습 미완이라고 하는 건 지금 틀린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틀린 문제, 본인이 적은 답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답. 그래서 정답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 해설을 지금 아이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대신에 요 화면이 나오려면 아이들은 무조건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적 입력하고 나서 본인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오답 노트를 할 수 있게끔 주며 인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강도 주고 모르는 문제 개별적으로 질문도 받아주고, 그래서 문제풀이와 그다음에 해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를 다 해놨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전해드리고 있냐. 역시 선독고 간담회 밴드, 뭐 여기 학부모님 밴드라고 해서 이런 포스터라든지 결과라든지 성적 분포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모든 게 다 여기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밴드 내용 보시면서 차례차례 그냥 한 번씩 아 이렇구나, 여기의 특징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선독고 내신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요? 또 내신 대비 집중적으로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말씀을 하신다면은 일단 현재 개설되어 있는 반은 토요일 16시 또는 19시까지 하고요. 일요일은 13시부터 1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하고요. 동시 송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밴드 라이브 송출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밴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 밴드 내에 남게 되고 유튜브에 또 올라가게 돼서 아이들에게, 재원생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댓글로 소통을 하고, 항상 수업에는 저는 이렇게 태블릿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질문하는 것들을 즉시 답변이 되고 카톡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학생 개별 클리닉 당연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토, 일, 수밖에 시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귀한 시간 어떻게 쓸지, 그래서 수업 시간 전이라든지 수업 시간 후라든지 시간을 제가 다른 선독고 선배들 수업 안 겹치게 짜서 피드백을 더 해주죠. 못하는 건 남겨야죠. 그래서 풀리고 나서 어떻게 더 관리를 하냐, 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충 개설 강의 또는 개념 강의가 필요하다. 그럼 밤에 심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심야 수업 일정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거 선생님하고 더 보자, 전화를 한다든지 줌 화면을 공유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시간표가 잘 안 맞아요. 보내주고 싶으신데 잘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만약 추가반을 개설하게 된다면 이번 내신 기말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요.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평일에 시간을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보내주시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클리닉이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내신반이 개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로 나왔고, 본격적인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29일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오늘 간담회 원래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실 경우 그렇게 개강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약간 여기는 한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독고 관리라든지 기말 대비 경향이라든지 또는 중간고사의 문제점은 뭐였는지 피드백을 한번 해드렸고요.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가 밴드 내 랭크가 있는 유튜브 영상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지 같은 경우도 다 변환을 해서 아이들이 제 시험을 한번 볼 수 있게, 많은 친구들이 사실 시험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문제 풀어보지도 못했고 찍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준비한 게 제대로 다 맞는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라도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한번 권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사실 원래는 궁금한 것들을 질의응답을 해가며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일단 궁금한 것들을 한번 여기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많은 것들 여기 한번 같이 들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여기 원래 참여하시면은 뭐 참여 특전이라든지 이런 걸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구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실 때 궁금하신 점은 02-936-3907 이쪽으로 연락 주시든지, 또는 지금 우리 아이 뭐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밴드 댓글로 누구누구 학부모님이시다 라고만 답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 영상 또 이 방송 시청해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약 한 5분 정도 혹시 영상 마치기 전에 질의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진행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지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 올리시기 좀 그러시다면은 저희 학원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이 영상은 밴드에 당연히 남을 거고요. 그리고 밴드에 남은 만큼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 궁금하신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